형 노트북 샀다면서. 형 이제 이걸로 작업하는 거야? 노트북으로. 안녕하십니까, DN킴입니다. 오늘은 이 14인치에 굉장히 컴팩트하면서도 4060 외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고, 근데 동시에 또 가격은 굉장히 착한 ASUS 터프 A14 모델의 리뷰 시간인데요. 올해 상반기부터 50 시리즈 GPU들이 막 출시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5070 Ti라든지 5080, 5090 시리즈들을 탑재한 노트북들도 마구마구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해외 영상 찾아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50 시리즈 GPU의 경우 지금 성능 이슈가 좀 있죠. 원래라면 새로운 GPU가 전작보다 하나 윗등급 5070 GPU라면 4080이랑 비슷한 성능이 나거나 혹은 간혹가다 5070이 더 좋은 성능을 내주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 그래요. 오히려 4080과 5080을 비교하는데도 물론 스펙시트 상에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막상 그걸 까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라는 결과값도 많이 나오고 있을 만큼 어쨌든 성능 이슈는 지금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4080, 4090을 막 쓰고 있다가 나 이거 성능이 너무 부족해, 새로운 GPU가 빨리 출시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었다면 이제 게이밍 쪽에서 대단한 성능이 필요하시거나, 혹은 또 저희 PD님처럼 뭐 영상 작업, 그래픽, AI 등등의 작업에서 좀 굉장히 고레벨의 작업자이시거나 할 텐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저한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혹은 또 저와 같은 이런 일반인 분들한테는 새로운 시리즈의 GPU가 출시했다는 것은 곧 전작 시리즈의 GPU가 탑재된 노트북이나 PC를 구매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ASUS의 터프 A14 노트북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한번 이 노트북을 가지고 디스플레이부터 디자인, 스피커, 뭐 성능, 스펙,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합판 분해하는 시간까지 가져보면서 제대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구매한 노트북의 스펙과 가격, 모델명 먼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제가 구매한 노트북 같은 경우는 FA401UV 모델이고요. 구매한 가격은 143만 원에 정확히 제가 구매를 했고, 저희가 영상 업로드 날짜를 기준으로 최저가를 찾아서 더보기란이나 혹은 상품 링크에 걸어두긴 할 테지만,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노트북 괜찮은데 싶으셔서 링크를 들어가 보셨다가도요, 매일 12시를 기점으로 정말 많게는 10만 원, 2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도록 바뀝니다. 매일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를 들어가셨다가 혹시 가격이 150만 원 이상이다 하시면 장바구니에만 넣어놓고 150만 원 밑으로 들어왔을 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링크는 저희가 추가를 해둘 거고, 나머지 스펙은 무게는 1.46kg, CPU는 라이젠 7의 8845HS 칩셋이 탑재가 되었고요. GPU는 RTX 4060,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4인치에 2.5K 해상도를 지원하고요. 16대 10 비율 가지고 있고 165Hz 주사율 지원하면서 400니트 밝기 지원하고요. sRGB 100%,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티 글레어 처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리뷰에서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램 같은 경우는 32기가 온보드 램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스토리지는 512기가, 이거는 업그레이드가 돼요. 뒤에 합판 분해 시간에 또 보여드릴 테지만 저도 업그레이드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스토리지 기본형은 512기가가 탑재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배터리는 73W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과 디스플레이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디자인 쪽으로는 제가 제피러스 모델과 함께 고민했었기 때문에 어떤 빌드 퀄리티나 만듦새 뭐 이런 부분들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요. 막상 의외로 만져보니까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이 노트북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줄 그어져 있는 제피러스보다 그냥 깔끔해서 더 만족스러웠고, 노트북을 정면으로 보셨을 때 우측 상단에 터프와 로고가 이렇게 프린팅 방식으로 새겨져 있고요. 하판 역시 뭐 굉장히 깔끔합니다. 가끔 보면 제 전 노트북도 그랬고, 접지를 위한, 그리고 이제 이 에어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한 이 고무 패킹, 이런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터프 모델 같은 경우는 딱 필요한 만큼만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우측 포트를 보시면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는 USB 3.2 Gen2 C타입 포트 하나가 위치해 있고, UHS-2까지 지원하는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가 하나 위치해 있고, USB 3.2 타입 A 포트가 하나 위치해 있고요. 좌측을 보시면 같은 스펙의 USB 타입 A 포트 하나가 위치해 있고, 3.5mm 오디오 잭과 HDMI 2.1 포트, 전원 포트가 위치해 있고요. 이쪽에 있는 C 포트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출력과 전력 공급을 동시에 지원하는 USB4 C타입 포트가 있어서 좌측에 있는 C타입 포트가 메인 C타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측 좌측에 있는
있는 C타입 포트의 성능이 다릅니다. 포트 부분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SD카드 슬롯이 아닌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다는 거. 일단 이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SD카드 슬롯이 있었으면 저희도 지금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SD카드 슬롯은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카메라에서 바로 SD카드를 뽑아서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령 마이크로 SD카드라고 하더라도 SD카드처럼 생긴 그 마이크로 SD카드 리더를 꼽아가지고 바로 꼽으면 그만인데,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다 보니까 저희처럼 일반 SD카드로 찍는 것들은 여기에 바로 호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젠더를 따로 쓰셔야 된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하나 있겠고, 마지막으로 포트의 아쉬운 점 하나는 램 포트가 없어요. 물론 조금 고성능 노트북으로 가면 램 포트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지만 얇고 가볍게 만들어진 만큼 램 포트는 제외가 되었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빌드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피러스와 고민을 했다 그랬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제피러스 같은 경우는 CNC 공법, 그러니까 이제 이 알루미늄 한 판을 그대로 가공을 해가지고 노트북을 짜 만든다, 그런 공법 때문에 제피러스가 이제 마치 어떤 맥북의 수준 높은 빌드 퀄리티를 보여준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어쨌든 이번에 에이수스 터프를 구매하면서는 이제 그만큼 가격이 저렴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만듦새가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펼쳐보시면요, 이 키보드와 트랙패드가 있는 이 공간과 디스플레이의 베젤 부분 모두 플라스틱 맞습니다.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야 까지는 할 수 있어도 가격과 이 플라스틱의 마감 품질을 생각하면 마냥 그냥 욕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 플라스틱 자체도 매끈한 동시에도요, 이 랩토나이트 도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약간 튼튼한 느낌이 나는 것처럼 손끝에 이 촉감이 전달되는 그런 느낌으로 마감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노트북 이름이 에이수스 터프잖아요. 그 이름과 뭔가 결이 맞는, 무엇보다 만족스러웠던 점은 이제 상판과 하판입니다. 상판과 하판에는 알루미늄 마감이 되어 있어요. 나는 진짜 무슨 시즈 모드로 큰 화면으로 무거워도 상관없고 전원책 연결하고 집에서만 쓸 거야 이러시기보다는 외부로 좀 휴대하고 다닐 만한 것도 분명히 염두에 두고 구매하실 텐데, 그랬을 때요, 이 상판에 이 알루미늄과 하판에 이 알루미늄 마감을 해준 게요, 진짜 이렇게 손에 닿고 들고 다녔을 때 굉장히 견고하다, 튼튼하다 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제품을 휴대하고 이렇게 들고 다닐 때요, 뭔가 내가 좀 고급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 상판 하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마감해 준 거는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러면서도 무게는 1.46kg에 불과해서, 최근에는 뭐 제가 사무용으로도 물론 당연히 이 노트북을 쓰고요, 플러스 영상 작업, 4K 영상 작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게이밍, 뭐 작업용 등등 거의 모든 것을 이 노트북 하나로 해결하면서 메인 노트북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뭐 위아래로 알루미늄을 이렇게 붙여놓고 가볍기만 하다고 해서 메인 노트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음은 이제 디스플레이와 스피커인데, 이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는 말씀드렸다시피 2.5K의 고해상도를 지원하면서도 16대 10 비율, 요즘 스타일이죠. 16대 10 비율 한번 써보신 분들은 다시 16대 9로 못 갑니다. 16대 10 비율 되어 있으면서도 400니트 밝기 지원하고요. 당연히 게이밍 노트북답게 165Hz까지 지원을 하면서도 안티 글레어 처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굉장히 밝은 어떤 자연광이라든지 밝은 형광등 밑에서도 뭔가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디스플레이 품질은 만족스러웠고요. 쨍하다 못해 눈까지 부시기도 한 OLED 패널이 아니라 IPS 패널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노트북을 완전 메인 노트북으로 쓸 생각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OLED 패널은 가끔 이제 좀 뭐랄까, 눈이 따갑다, 눈이 아프다 이런 느낌까지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메인 노트북의 경우 사용 빈도와 사용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오히려 눈이 편하다 이런 느낌도 받았었고요. 컨텐츠 시청이라든지 영상 작업함에 있어서도 디스플레이 품질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다만 스피커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플래그십 휴대폰 쓰고 계시다, 갤럭시 S25 시리즈라든지 아이폰 16 시리즈 쓰고 계시다면은 노트북 스피커인데도 불구하고 휴대폰보다도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스피커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은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어떻게 안 좋냐면요, 영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음악을 듣고 소리가 나는구나 정도를 확인하는 용이지, 그걸 넘어서서 이제 음악 감상, 컨텐츠 감상 이런 단계에 뭐 수준 높은 몰입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집니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스피커의 품질이라서 스피커 품질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성능은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노트북이 출시한 지 벌써 일정 기간이 지난 만큼 저도 이번에 구매하면서 국내는 물론이고요, 국외, 해외 리뷰까지 정말 많이 참고를 한 끝에 구매를 했는데요. 나와 있는 수치들을 요약해보자면 지금 이렇습니다. 각종 긱벤치 테스트 수치는 싱글코어 평균 2450점, 멀티코어 평균 12700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시네벤치의 경우 싱글코어 103점, 멀티코어 약 7100점 정도를 나타내주고 3D 마크 테스트 결과 약 1400점대로 동일한 4060을 탑재한 노트북들의 평균이 9600점이 약간 넘는 정도인 것을 생각해보면 에이수스의 터프 A14 모델은 성능을 굉장히 잘 뽑아준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프리미어 프로 에디팅 튜토리얼도 7250점, 오차범위 50 정도 됩니다. 4,500만 원 넘어가는 진짜 플래그십 노트북들이 9000점 전후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잘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포토샵 테스트에서도 7100점이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플래그십 노트북들이 8000점 정도가 나올 거예요. 에이수스의 이 터프 노트북은 성능을 잘 뽑는다 라고 보여지고요. 가격대가 훨씬 더 높은 비교군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숫자로는 알겠어, 근데 머리 아프시다면 다 떠나서요, 실사용적인 측면에서 시즈 모드로 이 노트북을 배치해 놓고 터보 모드로 설정을 해서 이 노트북의 최고 성능을 내가 사용한다 라고 가정한다면 롤은 뭐 당연하고요, 배그라든지 오버워치 이런 것도 상업에서 정말 부드럽고 쾌적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고요. 페오엑2 같은 성능을 좀 더 많이 잡아먹는 이런 게임에서도 굉장히 쾌적한 게이밍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추가로 프리미어 프로에서 4K 영상 작업까지 뭐 타임라인 좌우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정말 원활한 작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의 사용성은 커버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말 뭐 원활하고 쾌적하고 굉장히 높은 사용 경험,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대부분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터리 역시 준수했습니다. 14인치 노트북 치고, 그리고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노트북 치고 73W시라는 용량적으로는 큰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물론 내가 배터리만 쓰고 전원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이 노트북에 막 100%, 120%를 끌어서 써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밖에 사용을 못하겠지만, 가벼운 노트북인 만큼 외부에 나가셔서 외장 그래픽, 외장 GPU 모드는 꺼놓고 내장 그래픽만을 이용해서 문서 작업, 영상 시청, 컨텐츠 시청, 어떤 서류 작업 등등을 하신다 그러면 7시간에서 8시간은 너끈히 유지가 될 만한 배터리의 스펙이고요. 저희가 내부에서 90% 밝기로 내장 GPU만 사용하게 설정하고 풀 HD 영상 지속 시청 테스트를 한 결과 약 7시간 2분 정도의 배터리 러닝 타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 배터리가 그렇게 크게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좋다, 좋은 점수를 저는 주고 싶고요. 뚜렷하게 좋은 성능을 내주는 만큼 합판 구조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합판 분해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판을 열어보면요, 전형적인 듀얼 팬 쿨링 방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이것보다 윗등급 혹은 윗밑 등급의 노트북들처럼 뭐 사면 배기 쿨링 시스템이라든지 베이퍼 챔버 구조 이런 건 볼 수 없는 반면에, 이렇게 간편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장점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SSD 카드 슬롯인데요. 이 보시다시피 저도 1TB를 추가해놔서 간단하게 추가가 되거든요. 그냥 이 나사만 뽑고 바로 그냥 꼽고 나사 다시 꼽아주면은 SSD 업그레이드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좀 간편하게 구조화를 한 끝에 이런 이제 빈 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고성능 노트북으로 가고 14인치를 보시면 아마 램도 그렇고요, SSD도 이렇게 자가로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모델이 많이 없습니다. 공간이 안 나와서.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73W의 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면서도 방열 처리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SSD 카드 슬롯에 대한 이런 공간도 나와 있어서 전반적으로 깔끔했고 만족스러웠는데요. 그런데 뚜렷한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구매하자마자 느낀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드라이버 문제입니다. 제가 에이수스 노트북이 이 노트북이 두 번째거든요. 재작년엔가도 에이수스 노트북을 한번 구매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아마 에이수스만의 어떤 뭐 방침이든 윈도우가 탑재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와이파이 드라이버 같은 기본적인 드라이버조차도 이 노트북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윈도우 11 정품 키가 있어도 별도의 컴퓨터와 드라이버를 옮기기 위한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요. 드라이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윈도우를 어쨌든 와이파이 없이 어찌저찌 설치를 하고, 그래도 와이파이를 처음에 잡고 드라이버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컴퓨터와 USB 드라이버 있죠. 그 USB 없이는 깔끔하게 윈도우와 컴퓨터 구동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좀 큰 불편함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피커예요. 들려드렸고 말씀드렸듯이 많이 아쉽습니다.
한 등급 위인 제피러스 모델로 가면 오히려 스피커가 괜찮다가 아니고 정말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스피커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같은 회사 내에서 뭐 제피러스라는 모델도 있고 타 브랜드에 또 좋은 모델들 많으니까 그런 모델들로 오히려 가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스피커는 최대의 출력 같은 경우도 음질 퀄리티적인 면에서도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팬 소음이에요. 아까 보셨다시피 듀얼 팬 구조의 어떤 쿨링 시스템이기 때문에 얘네가 좀 뭐랄까 과도하게 열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헤비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팬이 막 돌기 시작하는데, 헤비한 작업이 이제 이어지다 보면 팬 소음이 꽤나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볍고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전원선까지 챙겨서 외부 카페라든지 이런 이제 공공장소 이런 데에서 내가 하던 작업 그대로 이어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아마 그 공간이 좀 조용하다 라고 한다면 이제 주변 눈치가 좀 보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제 팬 소음은 좀 시끄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단점은 아니고 장점인데요. 팬이 이렇게 도는 만큼 발열은 좀 제대로 잡았더라고요. 지금 이 보시고 계신 자료가 가장 강도 높은 테스트로 이 노트북을 굴렸을 때 도달하는 피크 온도인데 화씨 80도예요. 섭씨로 하면 27도 정도인데 저 역시도 팬이 돌아간 지가 오래고 제가 헤비한 작업을 한 지가 오랜데도 불구하고 발열은 좀 잘 잡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노트북에 이제 총평을 드려보자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장점이 너무 많아요. 오늘 영상 전반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장점이 너무너무 많은 노트북이고, 무엇보다도 현 시점 150만 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 가족이 와도 정말 너무 강력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지금 국내에 돌아가 있는 게이밍은 뭐 거의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감히 예상컨대 게이밍 정말 쾌적한 플레이 가능하고 4K 영상 편집이라든지 기타 헤비한 작업들도 다 가능한데, 이 모든 게 이제 이 14인치와 1.4kg대 무게에 담겨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서도 그렇고요,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출장을 가서도 여행을 가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즐기고 업무도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시 못할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제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는 할 게 없어서 따로 챕터까지 빼지는 않았습니다만 키보드도 준수합니다. 이 노트북을 사무용, 업무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키보드에 대한 어떤 사용 시간,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키보드도 좀 중요시하는 편인데, 깊이감이 좀 있는 키보드? 그런 키보드를 좋아하거든요. 키보드의 깊이감이 게이밍 노트북답게 꽤나 있는 편이고, 키압이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퀄리티도 괜찮아서 그냥 키보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전혀 부족함 없는 키보드인 것 같아요. 오히려 맥북이라든지 갤럭시북, 뭐 LG 그램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어떤 깊이감 없는 그런 키보드 있죠. 그런 것보다는 훨씬 만족스러운 그런 키보드 성능을 보여주어서 따로 빼진 않았지만 총평 부분에서 제가 정말 만족스러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혹시 뭐 업무, 작업, 학업, 게이밍 등등 모두 이 노트북 하나로 나 해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셨다면 이 ASUS 터프 A14 모델 정말 강력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직접 답변을 일일이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